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오늘 뭐부터 시작할까요? 예,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95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손명순 여사 같은 경우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 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화 운동을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굉장히 좀 헌신적으로 해왔다 이런 예. 평가를 받는 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평생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사시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 역할을 해주셨다 이렇게 애도를 했고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장례 지원을 하는 지원단을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제 성태훈 정책실장 등등이 직접 조문을 했고요.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이제 함께 빈소를 오늘 찾아서 손 여사의 묵묵한 희생과 헌신을 이제 기렸고, 그리고 민주당도 별도 메시지를 발표한 뒤에 이재명 대표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빈소를 찾아서 네. 이제 조문을 했습니다. 일단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고요. 11일 오전 연결식이 끝난 뒤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안장이 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볼까요? 예,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예.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갑작스럽게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돼서 예. 저희가 계속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MBC가 확인해 보니까 이 수사 당국인 공수처에 의해서 이미 이제 1월 달부터 출국 금지가 된 예. 상태였고요. 그런데 오늘 법무부에서 그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해제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법무부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오늘 개최를 했고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 조치가 수차례 연장이 되어온 점, 그리고 그리고 출석 조사가 어제 이미 이뤄졌고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낸 거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가 또 어제 오전에 이종섭 장관을 조사를 했다라고 이제 소식을 알렸고, 당시 조사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라는 거를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가면 어떻게 수사하죠? 어떻게 협조하죠? 뭐 전화로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걸 텐데. 이게 말입니다. 네. 지금 우리 헬마 소개하셨지만 네. 절차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출국 금지가 돼 있었고 네. 대사를 임명했고 네. 그다음에 출국 금지 따지니까 출국 금지 사실 몰랐다 그랬다가 네. 그랬다가 다시 법무부가 출국 금지 풀어주고.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보기가 좋지 않아요. 뭐냐면 법을 어떤 경시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정부가 내가 법이야 뭐 이런 느낌까지 드는 건데, 왜냐하면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년 전 탄핵 수사에 대해서는 뭐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를 오래된 일이다. 퉁치고, 네. 6년 전 울산시장 개입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대대적으로 다시 대통령 기록관 관을 압수수색하고 예. 조국 임종석 이런 분들 수사하고. 네네. 그러니까 내가 법이야. 그러니까 법은 내 맘대로 할 거야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법이 좀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앵커께서 짚어주신 그 부분이 굉장히 뭐 내로남불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좀 품으실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제 느낌도 약간 그런 쪽이에요. 말씀하셨던 사실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야당에서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연일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라는 게 예.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은 각 지역에 대해서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수준에 가깝다. 예. 인천에 가면 인천에 어떤 개발 사업을 할 거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게, 이거 어떻게 보면 마치 대선 후보가 각 지역별로 대선 투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울산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재수사를 하고 예.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의 선거 개입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피의자 신분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출국 금지 사실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피의자 신분이라는 건 모를 수가 없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게 되는데 대사를 임명하는데 출국금지, 법무부가 또 출국금지도 법무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출국금지의 주체 부처도 법무부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인사검증을 하면서 이 인사검증 대상자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출국 금지 대상자인지는 검증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저는 머리가 나빠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해명이.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 이례적인 대사 임명 그리고 예. 이례적인 기습 출석 조사. 왜냐하면 이 이종섭 전 장관의 공수처 출석 조사 같은 경우도 공수처하고 미리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찾아가서 조사가 급하게 이루어진 모양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런 어떤 주요 인물,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는 미리 질문을 어떤 것들을 할지 그래서 피의자가 답변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맞춘 추가 질문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질문지를 뭐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만들고 나서 소환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절차 없이 갑자기 나오면 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어떤 수사가 충분히 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호주로 출국을 하게 되면 이 수사는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사가 뭐 수사에 협조를 한다고요? 뭐 이제 이 공수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혔다. 그러니까 이 어떤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공수처가 호주에 보내기 위해서 참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그러니까 뭐냐면 법무부는 출국금지 해제시켜주고 공수처는 나가기 전에 착착 불러가지고 뭘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순조롭게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네. 이건 그냥 쉽게 내보내 주자 뭐 이런 어떤 의미 같아서요. 근데 예.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호주 대사로 임명됐으니까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설명으로 간단히 무마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예. 왜냐하면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최상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서 핵심 당사자입니다. 핵심 피의자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고요.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이미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마무리를 해서 경찰로 넘겼던 수사 자료를 다시 되받아오는 과정. 예. 근데 이제 그 되받아오는 과정의 지시 당사자가 이종섭 전 장관이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어디 MBC 취재 결과죠. 네. 그 이종섭 장관이 어디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후로 결정을 번복했다.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공수처가 이미 이제 확인한 사안인데요. 예.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에 그때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이 뭐냐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을 예고를 해놨었는데 예. 이걸 취소해라 예. 라는 거였습니다. 11시 57분에 취소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직전 11시 45분쯤에 대통령실로부터 일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예.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11시 45분에 대통령실하고 무슨 통화를 했길래 당연하겠죠. 예. 10여 분 뒤에 예고돼 있었던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하게 됐느냐. 예. 혹시 그 통화 내용 중에 언론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 혹은 수사의 진척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난 직후에 자신이 내린 결정을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사 자료를 다시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해병대 전종범 당시 이제 사령관한테 직접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수사 결과에 누구누구를 구체적으로 적지 말아라. 예. 해병대 원래 일- 적어놨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결과에 해병대 일사단장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피의자로 명기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구체적으로 적지 말고 이첩하는 날짜를 미뤄라. 이런 지침을 이제 전달했다는 자, 겁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불러서 조사를 했다면서요. 그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물어봤나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됐나요? 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정말. 그런 이제 조사 내용에 네.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어떤 일반인들이 앞뒤 관계만 따져봐도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고 그 다음에 자신이 내린 결정을 완전히 번복했고 네네. 그 과정에서 그럼 용산에서 그렇게 번복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았냐는 건 상식적인 의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공수처가 파헤쳐야 되는데 공수처는 이분이 지금 호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런 과정 자체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출국 금지 상태에 있는 분밖에 호주 대사할 분이 없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비슷한 사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무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주도를 했었던 소위 계엄령 문건. 예. 그 사건 같은 경우도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를 하는 바람에 예. 사건이 5년 넘게 이제 묶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진척되고 있는 수사 내용들이 제대로 좀 안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예. 혹시 이 사안도 핵심 당사자가 해외로 나가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말씀하셨지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뭐 호주에 가서 지금 이 정도로 쉽게 호주에 내보내 주는데 네. 공수처가 뭐 호주에 가서 조사할 것 같지도 않고 네. 호주에서 불러들일 가능성은 더 없고요. 중요한 어떤 단서가 발견됐을 때 잠깐 와서 조사받고 가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가라 하는 상황인 것 같으면 이게 참 법이 이렇게 느슨해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좀 의문입니다. 뭐 임명 과정도 의문스럽지만 출국 금지가 확인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출석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식행위로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 조사를 마치고 예. 그 다음 날 곧바로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과정들을 과연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부의 그 수많은 인재들 호주 대사를 한 인재들이 아마 차고 넘칠 텐데요. 꼭 이 피의자인 이분을 호주 대사로 보내야 되는지 네.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도 국민들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또 자, 국민의힘의 대구 중남구 후보로 공천이 된 도태우 변호사. 예. 이분의 이제 과거 발언들과 뭐 참여했던 정치 행사들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과거에 출연해가지고 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된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 예. 그리고 이제 5.18은 허구적인 신화다. 라는 예. 식의 주장을 해왔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어떤 음모론을 펼쳤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허브길이나 이런 데에서 과속으로 하거나 이러되면은 전복되기 쉬워요. 총 사망자 수의 3분의 1은 애초부터 계엄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영역. 자, 그러니까 이제 예. 피해자들 당시 그 계엄군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부풀려져 있을 수 있다라는 예. 음모론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체에 북한군의 광범위한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 예.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방송의 제목이 뭐냐면 유튜브 방송의 제목이 5.18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당당해야 국가 좀먹는 5.18 신화화에 도전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리고 뭐 추가로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5.18과 북한 개입 여부라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조차 망언이라고 규정을 지금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예. 5.18에 대해서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5.18에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거는 상식적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기고했었던 다른 글을 보니까 네. 5.18 사망자 수는 2,000명이 아니라 200명 이하다. 5.18을 단면적인 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허구적인 신화에 가깝다. 이런 예. 비슷한 주장들을 계속 반복해왔었던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예. 이분이 지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극우적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겠죠. 뭐 사회엔 뭐 네.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을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이제 대구 지역구기 때문에 예. 여당의 공천을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곧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할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자들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한테 집중적으로 좀 질문했습니다. 예. 이런 분이 공천이 되는 것이 맞느냐 예. 질문을 했더니 공관위에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예. 했는지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 발언에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발언에 굉장히 우리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당이잖아요. 그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고 별로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저희들은. 저는 예.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면서 다양성, 다양한 의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인식대로라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런 식의 폄훼를 하는 사고방식 혹은 5.18 희생자들이 과장이 돼 있다거나 거기에 북한군들이 섞여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들을 우리 사회가 다양성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당론하고 맞는 겁니까? 당의 철학과는?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월에 광주를 찾았을 예. 때 5.18에 대한 저와 우리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은 지금의 헌법 정신에 정확히 부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 이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거를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인쇄물을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했었던 인물 허식 전 인천시의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예. 이분에 대해서 극단적 혐오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리위에 회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예. 단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던 극단적 혐오 발언에 거의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극단적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을 국회의원 공천을 주고 사실상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는 자리에 가져다 놨다. 그걸 아니, 기자들이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공관위원장이라는 분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우리 당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한다.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런 인식을 보여줬다는 게 좀 통탄한 노릇인 그게 거죠. 어떻게 다양성이 그럴 때 쓰는 말인지 정말 잘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당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그랬지만 5.18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걸로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럼 당과 정부가 5.18에 대한 어떤 규정을 정확히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네. 그거랑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는 어떤 극우주의자를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정신을 인정한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난 2020년 선거하고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예.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물론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런 어떤 극단적인 발언들이 드러난 후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후보에서 배제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드러난 경우인데 네네. 이번 경우는 그 공관위원장 말을 따르면은 네. 알고 검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발언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렇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도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유튜브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많이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보로 이 공천 신청을 했을 때부터도 시민사회에서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후보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천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공관위가 그런 어떤 결정을 되돌릴 생각이 없어 보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인가? 근데 이게 이분이 2019년 발언인데 네네. 그 후에 과연 반성을 한다거나 네. 그런 말을 했는지는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공관위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관위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이런 견해를 바꿔서 괜찮다는 건지 네. 아직까지는 제 기억에는 반성을 하거나 한 기억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총선 상황이다 보니까 공천되는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예. 후보자 본인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히는 게 사실은 이제 1차적인 문제이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2인 경선이지만 네네. 이런 분들이야말로 컷오프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역을 누르고 됐다. 뭐 이거는 네, 근데 네, 네. 공관위가 이런 분의 자격을 검토했느냐? 근데 검토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거 약간 다른 예지만 네. 일본이 총리가 맨날 어떤 식민지배에 대해서 사과한 다음에 네. 그 밑에 강요들 뭐 이상한 망언 되풀이하고 네네. 그거랑 이거랑 그 어떤 형식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잠시 광고 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얘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하려던 말씀을 좀 이어서 예.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이 사안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안은 워낙 사회적으로도 이상한 공격들을 계속 이제 받아왔던 사안이기 예. 때문에 오죽했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예. 그렇다라는 얘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어떤 폄훼 시도도 단절시키겠다. 예. 그리고 그걸 헌법 정신에 새길 정도로 우리가 공감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했었던 후보를 예. 그대로 둔다. 예. 그게 과연 이제 당장 대구에서의 선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제 중도층의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공관위에서 아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이 5.18 문제가 자꾸 거론되면서 네. 국민의 어떤 저항에 부닥쳤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면서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끝난 사안인 줄 알았죠. 예, 이미 끝난 사안인 줄 알았는데 이런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분을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오늘 공관위원장 발언이에요. 네.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당 아닙니까? 라면서 이 사람의 발언을 다양성의 일부로 치부하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네. 봐도. 예.
아마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관위에서도 좀 심도 있게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어제 저희가 이제 예.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 청주 상당에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요. 예. 그 카페 사장하고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사장이 그 공개한 카톡 내용을 보면 둘이 점심 약속을 따로 잡고 예. 또 과일 박스, 큰 과일 박스라고 했는데 그 과일 박스를 언급하면서 그 박스 안에 이제 봉투를 담아줬다 뭐 예. 이런 정황이 이제 들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사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에 기자들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면 예. 그 어떤 경우에도 결단한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뭐 당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게 워낙 어제 그 카톡 얘기 말씀 나눴지만 네. 앞뒤 정황으로 보면 뭐 네. 커다란 박스라 그랬나요? 커다란 박스는 뭐 의원님이 가지고 가시고 뭐 이런 거. 네네네. 아, 그거는 너무나 그 상황이 돈을 주고받았구나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예. 예,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을 했던 예. 서울 서대문 갑의 후보 선출 과정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인 경선을 치르기로 최종 의결이 됐는데 문제는 어제 진행됐던 공개 오디션하고 오늘 의결된 3인 경선의 내용하고 후보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어제 그 경선이 결정될 때는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오늘 의결된 걸 보니까 권지웅, 김규현까지는 같은데 예. 김동아 변호사로 세 번째 후보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 경선 후보가 변경이 된 건데 예.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들여다봤더니 민주당 쪽에서는 성치훈 전 행정관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예. 관련해가지고 2차 가해자로 지목됐던 게 영향을 미쳤다. 예. 이런 설명입니다. 예. 전날 뭐 공개 오디션에서도 관련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치훈 전 행정관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재판 등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보이지 않았냐라는 안전지사 측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예. 아이돌을 바라보는 팬심 정도로 이해했다라고 자기가 답변을 했었는데 이 말의 맥락을 잘라서 2차 가해라고 한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성전 행정관의 이 해명에 대해서 그 시민사회에서는 납득을 하지 이제 못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 여성단체들에서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예. 최종 경선 후보로 결정된 거를 두고 어제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2차 가해자의 경선 후보 선정을 취소해라 이렇게 또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규백 위원장도 오늘 기자들이 물었더니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정치 집단의 책무다. 예.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아침에 전략공관위를 열어서 재의결했다. 그러니까 예. 변경을 하게 됐다라는 사정을 설명한 겁니다. 요번엔 좀 신속하게 움직였군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예. 하는 건 뭐냐면 예. 변경된 후보자 김동아 변호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예. 이것도 혹시 이제 친명계라서 일종의 구제가 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을 이제 당 일각에서는 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전략공관위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성치훈 행정관을 교체하면서 차점자였던 그러니까 어제는 4등을 했었던 김동아 변호사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다. 뭐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지금 관심 있는 건 이제 좀 전열을 정비하고 네. 총선 체제로 갈 것 같은데 선대위원장입니다. 좀 네.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일단 오늘 이제 전해진 소식 보니까 예. 김부겸 전 국무총리한테 당에서 공식적으로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시간은 다 제안했다고 돼가지고 하는데 예. 통합을 전제로 검토하겠다. 이게 예. 이제 김부겸 총리 측의 예.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